자,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확률의 계산이라는 이름하에 확률을 계산을 했었죠. 음,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전체의 경우의 수를 분모로 하고 자,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사건 A가 발생할 경우의 수를 분자로 두고 그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계산된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시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확률의 계산은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일단은 그럼 확률이 이제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수학적 확률 이외에 또 다른 확률은 어떤 게 있는지 즉 확률의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뭘 할 거냐면은 자, 확률의 이론편입니다. 확률의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저번 강의에서 다 한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확률의 정의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확률이라고 하느냐? 확률의 정의. 자, 확률이란 함은 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자, 확률이라고 함은 어떤 시행에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사건 A가 일어날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얘를 사건 A의 확률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사건 A의 확률. 그리고 이 사건 A의 확률을 우리는 앞으로 표기를,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기를 가르쳐 드렸죠. 확률을 P의 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행이란 게 뭐냐? 됐습니까? 자, 시행은 자, 실험 또는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실험은 내가 뭔가를 해보는 거고 실험 또는 관찰인데 실험은 내가 뭔가를 해보는 거고 관찰은 이제 누군가 실험하는 걸 내가 쳐다보는 겁니다. 어쨌든 뭐 누군가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또는 어떤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자연 현상도 누군가 뭔가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 높으신 분 있죠. 그죠? 높으신 이제 우리 전 모든 세상사를 관장하시는 어떤 분이 실험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모든 실험이나 관찰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행이 아니고 있습니까? 자, 어떤 제한이 달려 있냐면은 아무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음,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그죠? 반복이 되어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 음, 여러 번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 가능. 자, 여기는 그냥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시행이게 아니게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죠? 아, 요런 의미다라는 거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으로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과가 있습니까? 그 핵심 단어는 이거죠.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연. 우리 이것 때문에 확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연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우연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그죠?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또 막히죠. 그럼 여기서 사건이 뭐냐? 있습니까? 사건. 음,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사건 A인데,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고 할게요. 있습니까? 사건은 무엇이냐? 사건은 시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즉, 요 A는 자 시행을 통하여 됐습니까? 시행을 했을 때 됐습니까? 시행을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A라는 종류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A라는 종류의 있습니까? 결과들을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집합으로 나타내요. 여기는 집합. 사건은 집합 개념입니까? 집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으로 나타낸 것. 있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여기 확률 이론에서는 수학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합의 이론을 빌려와서 많이 쓸 거예요.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주사위를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렇죠?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시행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들, 그렇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결과들을 딱 써놓는 거예요. 2가 나온 거, 4가 나온 거, 6이 나온 거. 그를 집합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사건 A라고 하십니다.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음, 여기에 실험 또는 관찰, 즉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렇죠? 모든 결과들을 됐습니까? 집합으로 나타낸 게 있어요. 됐습니까? 즉 뭐냐면은 자, 여기는 시행의 모든 결과들을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표본 공간. 그럼 이 표본 공간 안에는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그럼 요 표본 공간들 중에 일부분을 떼와 가지고 집합으로 만들면 어떤 사건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시면 있습니까? 표본 공간에 항상 부분 집합이 되시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사건 A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된다. 표본 글씨가 잘 안 쓰지네요. 사건 A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집합이다. 어떤 건지 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시행이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이에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있습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자라는 문장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표본 공간을 일단 만들 수 있겠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의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에요. 자, 표본 공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 샘플 스페이스에서 S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는 그쵸? 집합이니까 항상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는 누구죠?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사건 A는 그렇죠? 사건 A는 또 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왜? 사건 자체가 집합이니까. 얘네들 중에서 짝수에 해당되는 게 누구죠? 그렇죠. 2랑 4랑 6이죠. 이것만 가지고 또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2, 4, 6. 되셨죠? 이걸 우리는 사건 A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자, 이때 사건 A에는 그렇죠? 사건 A에는 2라는 아이도 발생할 수도 있고 4라는 아이도 발생할 수 있고 6이라는 아이도 발생할 수 있죠. 즉 집합으로 나타내었는데 있습니까? 여기 사건 A에 있는 원소들 자, 원소들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따로 떼서만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은 정리부터 해놓고 갈게요. 자, 여기에 사건 A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리는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 사건의, 자, 집합이니까 원소가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의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원소 하나짜리 집합, 그죠? 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A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사건 A의 근원 사건, 즉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소 자체를 근데 원소 자체가 아니라 원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집합으로 만든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예에서 이제 또 뭘 만들어 볼까요? 사건 A의 근원 사건을 다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2, 4, 6 이렇게 세 개의 근원 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 A의 확률을 정의를 내렸고 그 정의 내리는 과정에 그쵸? 우리는 시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표본 공간, 그쵸? 근원 사건, 있습니까? 자, 이런 용어들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정도 가볍게 그냥 듣고 흘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배경으로 깔아드리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게 확률의 정의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벤트죠. 왜 우리는 주로 이 사건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사건. 됐습니까? 자, 사건의 뜻은 뭐라 그랬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죠? 특정한 결과들을 쫙 모아놓은 게 사건이에요. 됐습니까? 사건. 자, 사건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 붙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됐습니까?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전사건이란 게 있어요. 전사건. 전사건. 우리는 어떤 걸 전사건이라고 하시느냐면은, 됐습니까? 어떤 시행에서, 됐습니까? 어떤 시행에서,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0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러면.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써놓으면 그죠? 1, 2, 3, 4, 5, 6이 되잖아요. 결과가 표본 공간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표본 공간 자체는 어차피 모든 결과들 다 적어 놓은 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사건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의 결과들은 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뭐냐면 이름이 다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결과로 나타낸 그 집합은 같은 집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표본 공간과 같아지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과 같다. 그렇죠? 표본 공간. 그래서 표본 공간만이 전 사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표본 공간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실험 또는 관찰을 한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걸 특정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전체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전 사건은, 그럼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을, 그죠? 요 표본 공간 중에서 찾아봤더니 전부 다에 해당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사건이란 게 있어요. 맞습니까? 공사건은 맞습니까?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공사건. 되시겠죠? 공사건은 표기를 우리 집합에서 공집합을 표기를 했던 거랑 똑같이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사건.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 집합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서. 자, 두 사건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의 합사건 이렇게 불러요. 합사건. 두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자, 합사건의 의미는 집합에서의 개념과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합사건은 자,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하시고 표기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A, 자 우리가 합집합으로 썼던 기호 있잖아요. 얘를 쓰고 이게 사건인 경우에는 A와 B의 합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되시겠죠? 합사건. 자, 세 번째는 사건 A와 사건 B의 곱사건 이렇게 곱사건. 맞습니까? 자,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면 자,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자, 표기는 집합에서 교집합의 표기 있죠. 얘를 가지고. 자, 합집합에서 합사건인데 교집합에서 교사건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그냥 곱사건. 용어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사건 A의 여사건 이렇게 올려요. 여사건 됐습니까? 사건 A의 여사건 사건 A의 여사건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됐습니까?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해요.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고 표기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집합에서 했던 여집합의 개념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읽을 때는 우리가 사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이걸 우리는 여사건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곱사건에 대해서 있습니까? 자, 두 곱사건이 있는데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사건 A와 그죠? 사건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서 해볼게요. A와 B의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인데 이게 공사건이라는 말은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되겠죠? 즉 사건 A와 사건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A와 B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앞으로 이름을 붙일 거냐면은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 됐습니까? 자, 서로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자,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반 사건은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집합인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두 집합이 됐습니까? 이 집합의 이론에서는 두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집합에서는 됐습니까? 두 집합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두 집합이 서로 소인 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를 사건이 되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인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왜 정리를 한 거죠? 우리가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시행은 실험 또는 관찰인데, 그 결과들 중에 일부분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들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죠? 생겨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확률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확률의 확률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보시면 확률은 여기 빠졌네요. 중요한 말을 빠졌네요. 일어날 가능성인데 어쩐지 있습니까? 자, 일어날 가능성을 있습니까? 가능성은 말로 할 수 있어요. 얘를 수의 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의 값으로. 있습니까? 수의 값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값으로 표현한 것. 있습니까? 즉, 주사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가능성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했을 때 얼마 정도 표현할 수,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뭐 약속이 된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5?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약속대로 하면 얼마죠? 숫자로 표현하면 2분의 1 또는 단위를 붙여서 50%. 그렇죠? 그것도 약속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어떤 그죠? 추상적인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숫자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까? 수학적 확률이란 거예요. 수학적 확률. 어떤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하는데 있습니까? 어떤 계산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냐면은 자, A라는 그렇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데 즉 숫자로 나타낼 건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여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있습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표현을 해, 자, 로 계산된 숫자를 가능성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되시겠죠? 자,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그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개수인 거죠. 근데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샘플 스페이스였죠. 표본 공간. 근데 이게 집합이었으니까 여기에 경우의 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써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건 A는 역시 집합이었고 이거의 경우의 수는 그쪽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죠?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집합의 이론을 빌려와서. 됐습니까?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수학적, 자, 모든 우리가 시행들이 수학적 확률로, 그죠? 수치화를 할 수 있냐면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두 번째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요거보다는 그냥 하나 만들어서 가봅시다. 이건 조금 이따 풀어보시고. 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여기에 이런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됐습니까? 정사각형 있고, 자, 여기 관역이에요. 자, 여기에 화살을 딱 쐈을 때, 요만큼, 그지? 요 부분에 화살이 딱 꽂힐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되시겠죠? 자, 길이를 얼마로 할까요? 여기는 길이를 2라고 하시고, 그죠? 정사각형. 여기는 길이를 1이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화살을 쐈을 때 이제 빗나가는 건 없어요. 무조건 여기 여기 큰 사각형 중에 들어갈 건데 그 화살이 여기에 맞을 확률 이런 거. 우리 고민은 안 하잖아요.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전체 넓이가 얼마죠? 4고 가운데 넓이가 1이니까 확률은 4분의 1입니다라고 숫자로 표현을 하면 서로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4분의 1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생각한가요? 아니죠. 전체 경우의 수. 자, 실제로 화살이 맞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중에서 그죠? 해당되는 것도 엄청 많죠. 일일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했냐? 전체 분에 해당되는 거. 전체와 부분의 비율로서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됐습니까? 원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로서 어떤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기하학적 확률. 왜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주로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확률을 계산할 때 많이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느냐면은 자, 어떤 특정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자, 우리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로서 수치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분모는 전체가 들어가실 거고 전체 분자는 그렇죠? 부분이 들어가실 거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전체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다양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길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의 넓이일 수도 있고 전체의 뭐 부피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은 자 만약에 전체가 길이라면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가 들어가셔야 되고 전체가 넓이라면 부분도 넓이가 되셔야 되고 있습니까? 전체가 부피라면 부분도 부피가 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것, 수치화를 해서 나타낸 값을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다 라고 부르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 경우의 수를 어쩌면 셀 수는 있는데 전체가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지를 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지켜볼 수 없는 경우가. 관찰을 하려면 자자손손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됐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침에 뉴스에 나오시죠? 뭐냐면은 오늘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릴 확률은 80%다. 라고 했을 때는 이 80%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렇죠. 비 오는 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전체는 모르는 거예요. 전체 여기서 전체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관찰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죠. 수치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그렇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겠죠.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앞면 한 가지.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수학적 확률.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동전을 10번을 던져본 거예요. 맞습니까?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네, 앞면이 앞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번 나왔다. 이때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자, 몇 번을 해본 거죠? 10번을 해봤죠. 그쵸? 그러니까 10번 중에서 6번이 앞면이 나왔네. 그래서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거는 내가 계산을 해서 나온 확률이고 얘는 실제로 내가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만든 확률이에요. 그쵸? 우리는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통계적 확률. 근데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그쵸? 이론적으로는, 자, 이론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이 좀 더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을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다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이 동전을 10번이 아니라, 그죠? 1억 번을 던졌다면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지만 조금 예측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조금 많이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동전의 앞면이 나올 수학적 확률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렇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다 보면 어떤 숫자로 계속 간다는 걸 아는데 아직 많이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5분의 3이 나왔다면 이 5분의 3도 확률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비올 확률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죠? 우리가 다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죠? 그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비가 온 게 어느 정도 되나를 수치화를 시킨 게 날씨에서 이야기하는 비가 내릴 확률인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정확한 가능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통계적 확률. 되시겠죠? 그럼 통계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이가 발생할 확률을 수치화를 하는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면은 내가 관찰한 게 몇 번이냐 이거죠. 관찰 횟수예요. 쭉 쳐다보는 거예요. 관찰 횟수. 그렇죠? 자, 근데 모든 걸 다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찰한 것 중에서 발생 횟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전부 다 관찰하면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관찰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정확한 거는 수학적 확률인데 그렇죠? 통계적 확률이 실생활에서는 더 많이 쓰이더라.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은 자, 아무거나 통계적 확률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아, 요대로 계속 자, 뭐냐면 관찰 횟수가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에 근접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관찰 횟수가 한없이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그죠?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 10번 던졌을 때 6번 나온 이 5분의 3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5분의 3이라는 확률은 이게 많아지면 그렇죠. 많아지면 많이 던지면 2분의 1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분의 1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거라도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뭐만 취급을 할 거다? 그렇죠. 계산 가능한 것만 취급을 할 거니까. 자, 수학적 확률을 취급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반면에 이제 기하학적 확률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확률을 그러면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죠? 분야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그럼 경우의 수를 사용 못하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로, 그죠?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일종의 수학적 확률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의 확장 버전. 애초에 태어난 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를 계산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 중에서 부분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확률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해보고 갈게요. 자, 요런 거죠. 요건 이제 기하학적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임의의 한 점을 잡았어요. 됐죠? 이때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기는 둔각 삼각형인데, 그럼 만약에 P점을 여기에다 딱 찍으시면 PAB가, 그렇죠?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얘는 둔각이 아니라 예각 삼각형이죠. 그럼 이거를 경우의 수로 하려면 점들을 다 세워야 되고, 둔각 삼각형이 되는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 개수를 세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면, 어떤 점을 탁 찍어 봤는데, 그쵸? 삼각형 PAB가 딱 직각삼각형이 되는 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점들을 이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보시면 이렇게 반원이 하나 그려지시겠죠. 그렇죠? 즉, 이 반원의 내부에 화살이 맞으면, 그렇죠? 둔각삼각형이 될 거고, 이 반원의 외부에 화살이 맞으면 예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요 점에 맞으면 직각삼각형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할 건데, 됐습니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렇죠? 자, 전체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분모는 전체의 넓이가 들어가시겠죠. 전체 넓이. 그렇죠? 전체 넓이는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분자는, 그렇죠? 반원의 넓이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반원의 넓이. 반지름이 얼마인 반원인 거죠? 여기가 지름이 2니까 반지름은 1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럼 반지름이 1인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그죠? 파이 r 제곱이어서 파이인데 여기에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죠? 얼마죠? 8분의 파이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어떤 건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체분의, 있습니까? 전체는 그냥 4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반원 아닌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4 빼기 얼마? 2분의 1파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런 거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확률. 직각삼각형이면,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선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 선에 맞으면 직각이잖아요. 맞습니까? 선의 넓이는 우리가 기하학에서는 0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은
0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0은 아주 이거는 발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고, 기하학적 확률에서는 이런 형태의 확률은 물어보지를 않을 거예요. 너무 확률이 낮아요. 됐습니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넓이로 잡았을 때 분자에 들어가는 것도 넓이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시면 넓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길이만 존재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 이런 거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야 된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은, 자, 여기 봅시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모두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흰 공, 검은 공 합해서 10개가 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떤 거 했냐면,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3번 중에 3번에 한 번 꼴로, 이런 표현. 한 번 꼴로 흰 공이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푸는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이상한 형태의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 흰 공 몇 개 있어? 이게 아니라 흰 공이 몇 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게 물어봐요. 왜?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다라고 아무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 주머니를 개봉해서 쳐다보지 않는 이상. 자,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이 안에 10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아요. 흰 공하고 검은 공 두 종류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씩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2개를 뽑아서 색깔을 확인해 봤더니, 그쵸? 흰 공 나오는 케이스가, 됐습니까? 3번에 한 번 꼴이라는 말은 뭐 이런 거랑 똑같은가요? 내가 30번을 해봤어요. 됐습니까? 30번을 했더니 10번이, 그쵸? 흰 공이 나오더라. 또는 정말로 3번 했을 수도 있어요. 3번을 했더니, 3번 하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3번을 했더니 한 번이 흰 공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300번을 해봤더니, 여러 번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300번을 해봤더니 100번이 흰 공이더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아까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흰 공 나올 확률이, 그렇죠? 3번 중에 한 번 꼴이니까 3분의 1입니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확률이죠?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죠. 통계적 확률. 근데 흰 공 2개가 나올 정확한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무엇을 알면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흰 공이 몇 개고 검은 공이 몇 개인지를 알면 정확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자, 이렇게 봅시다. 흰 공이 지금 n개가 있고,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가 있을까요? 10-n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분모는 뭐가 들어가겠죠?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실 거고, 분자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흰 공 나와야 되니까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했던 수학적 확률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n이 1일 수도 있고, 1은 아니겠죠. 자, n이 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확률이, 정확한 확률이 얼마인지 다 바뀌겠죠. n의 값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한 게 3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같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이거 개봉할 수 없으니까 이게 3분의 1이라면 n이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3분의 1이라면 이라고 등호를 연결한다는 거는 이게 뭐 30번, 300번 물론 뭐 요 정도도 괜찮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됐습니까? 뭐 3천억 번 그죠? 정말로 무한에 가까운 그것만큼 많이 이 여러 번이 무한이라는 가정 하에서 나왔지 않을까? 됐습니까? 아니면 해도 이렇게 나오겠지 라는 그죠? 우리의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3분의 1이 나온다면 여기에 n이 얼마가 돼야 될까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10c가 45가 될 거고 여기 nc가 되실 거고 여기가 3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nc가 15가 되셔야 되고 nc가 15가 되는 n은 자 2, 1이니까 n 그렇죠? n-1이 30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6 됐습니까? 즉, 자, 만약에 흰 공이 6개가 들어가 있다면 수학적 확률이 3분의 1이 되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흰 공이 6개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흰 공이 6개가 있어서 통계적 확률이 3분의 1이 나왔을 수도 있고 흰 공이 5개밖에 없는데도 통계적 확률은 3분의 1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때는 수학적 확률은 3분의 1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을 주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가? 되시겠죠? 자, 걱정이 되시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거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학적 확률이 3분의 1이겠구나라고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셔도 괜찮아요. 고등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책을 잡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왜 여기는 우리가 지금 확률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계적 확률인지 수학적 확률인지 그냥 주어지는 거 푸셔도 그죠? 답 내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치만 알고 가시자 이거죠. 배우는 입장이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확률의 성질을 좀 살펴볼게요. 네 번째, 확률의 성질. 네, 첫 번째는 어떤 확률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에. 자, PA가 있어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게 통계적 확률이든지 뭐 기하학적 확률 상관없고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질이라기보다는
얘를 수치화를 할 때, 수치화를 할 때, 있습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수치화를 할 거예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약속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뭐 성질이라고 실제로 이제 수학적 확률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수학적 확률에서 성질이 나오실 건데 실은 그냥 요렇게 약속을 해놓고 요거에 맞는 어떤 확률들을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1번 PA가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사건 A는 어떤 사건이라는 소리일까요?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전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PA가 만약에 0이 나왔다면, 그렇죠? 사건 A는 무슨 사건이라는 소리일까요? 자, A가 발생할 확률이 제로라는 말은 A가 발생할 수 없다는 사건 말이죠. 그래서 A는 공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챙겨가실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됐습니까? 우리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P의 A의 여사건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수학적 확률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확률의 이론들은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여기서 통하니까 나머지에서도 통하겠거니라고 하면서 나머지 확률들에 대해서도 그냥 막 써버릴 거예요. 자, 수학적 확률에서 P의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얘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분모는 누가 되시는 거죠? NS. 그렇죠? 분자는 N의 A의 여사건인 거죠. 자, 근데 얘는 분모는 NS 그대로인데 분자는 얘는 NS에서 우리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전체에서 빼도 되는 거잖아요. A의 경우의 수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분수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1 빼기 그죠? NS분의 NA가 되시는데 그렇죠? 얘를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1 빼기 그죠? P의 A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잘 봐봐요.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수학적 확률이 계산 가능한 그죠? 수학 경우의 수를 계산 가능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론은 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세 개는 전부 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없는 나머지 확률들도 수학적 확률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 이렇게 계산해도 별 문제 없어요 라는 것까지 검증까지 다 마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아니더라도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버리시면 되더라 이건 거예요. 그렇게 그죠?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아무 확률이나 다 상관없는 거예요. 임의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1에서 빼버리시면 돼요. 뭘? A가 발생할 확률을.
이게 뭐 수학적 확률인지 통계적 확률인지 이런 거 구별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확률이라고만 한다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요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물어보는 거에 경우의 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되셨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부르신다 이겁니다. 여사건의 확률. 괜찮으시겠죠? 자, 세 번째는 있습니까? 우리가 자 다시 수학적 확률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수학적 확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할 거냐면 자 P의 A 합 B. 자 합사건의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니까 분모는 뭐가 들어갈까요? 분모는 n에 s가 들어가시겠죠. 분자는 n에 a 합 b가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다시 분모는 ns예요. 자 집합이론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도 썼었죠. na 더하기 nb 그렇죠? 빼기 n의 a 교 b. 근데 이건 또 경우의 수예요.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두 번 썼으니까 중복 배제, 포함 배제의 원리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따로 쓰시면 ns 분의 na 그렇죠? 더하기 ns 분의 nb 빼기 ns 분의 n의 a 교 b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쓰시면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P의 A네. 그렇죠? 얘는 P의 B네. 빼기 P의 A 교 B가 되시네. 자, P의 A 합 B라는 그렇죠? 이런 확률을 계산할 때 수학적 확률이라면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셔도 돼요. 근데 뭐 A가 자 여기서 A가 발생할 확률 따로 B가 발생할 확률 따로 뭐 요거 하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 확률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만 얘는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어떤 확률인데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게 통계인지 수학인지 기하인지 상관없어요. 얘는 A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빼시면 되는 거예요. P의 A 교 B를. 됐습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확률의 덧셈 정리. 뭐 따로 외우실 건 없죠, 그죠?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이제 n이었다면 이제 p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자, 빠르게 몇 개만 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냥 읽으시면서 그냥 바로 만들어 가 볼게요. 우리 이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A는 누가 되시죠? 2와 4와
6이 되실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쵸? 그러면 B는 홀수니까 1과 3과 5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C 됐습니까? 그럼 C라는 집합을 만드시면 됐습니까?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AB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 그럼 누가 서로 배반인가? 배반이 되려면 그렇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야 되죠. 그래서 자, 246과 135 겹치는 게 없죠. 따라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A와 C는 동시에 발생할 때도 있는 거죠. 언제? 4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4라는 근원 사건이 발생하면 아, 사건 A가 발생했어요. 사건 C가 발생했어요. 둘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자, B와 C도 마찬가지예요. 1이라는 사건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1이라는 근원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때는 B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기도 하고, C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기도 하니까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시행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밑줄 좀 세요. 자, 그냥 괄호로 묶을게요.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자, 어떤 용어를 썼죠? 시행이라는 용어를 썼죠.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렇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실험 또는 관찰 있습니까? 자, 이때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그렇죠? 자, 이때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이 몇 개가 있나? 자, 그럼 일단 표본 공간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표본 공간 S는 다 관찰하시면, 그렇죠? 1 하나 뽑을 수 있고, 2 하나, 3, 4, 5, 6, 7, 8. 나올 수 있는 모든, 그죠? 결과들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참고로, 만약에 이런 거요. 자, 참고로, S인데 표본 공간을 집합으로 만들 때 이번에 임의로 한 장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임의로 두 장을 뽑을 때 그렇죠? 두 장을 뽑을 때 표본 공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이랑 2가 뽑혔어요. 1이랑 3이랑 뽑혔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근원 사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그냥 한 장이니까 그냥 원래는 괄호로 묶어서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숫자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 뽑는 건. 두 장 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순서상. 근데 뭐 순서상일 수도 있고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의로 해줘. 한 장씩 두 번을 뽑는 시행. 이렇게 되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임의로 두 장을 뽑는 시행 이러면 순서가 안 중요한 거죠. 어떤 시행이냐에 따라서 표본 공간의 형태가 근원 사건의 형태가 달라지실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는 임의로 한 장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사건 A를 만들어 볼게요. 사건 A는 6의 약수가 적히는 거죠. 그러면 1, 2, 3, 6인 거죠. 됐습니까? 이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거 빼고 다른 원소들이 올 수 있잖아요. 5랑 7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얘랑 배반이죠. 이런 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건 또는 집합이 만들어질 때 1 말고 2 말고 3 말고 6 말고 4, 5, 7, 8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몇 개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집합을 만들 건데, 됐습니까? 4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죠? 몇 가지죠? 두 가지. 5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죠? 두 가지. 그렇죠?
7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죠. 두 가지. 8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죠. 두 가지. 그래서 4, 5, 7, 8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그쵸. 16가지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공집합, 즉 공사건도 있겠죠. 자, 공사건과 사건에 있는 서로 배반일까요? 아닐까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죠. 곱사건이 공사건이죠. 그러면 둘은 서로 배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건은 어떤 사건이 오든지 간에 그 사건과는 배반인 사건이에요. 이런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과도 서로 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자, PA가 있는데, 이게 어떤 확률인지 말 안 해서 우리가 위에서는 다 수학적 확률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떤 확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률이 2분의 1, 12분의 5 이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자 해봅시다. 뭘 구하고 싶은 거죠? P의 A 교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구하려면 그렇죠? 우리는 일단 여기서 P의 A 합 B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신다? PA 더하기 PB에서 빼시면 돼요. P의 A 교 B.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PA를 줬어요.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그렇죠? PB도 가르쳐 줬어요. 얼마? 12분의 5예요. 근데 얘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고 누구를 가르쳐 줬죠? P의 A여 교 B의 열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얼마래요? 3분의 1이래요. 근데 얘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A 합 B. 그렇죠?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떤 확률이냐면은 A 합 B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빼시면 돼요. P의 A 합 B의 확률을. 그렇죠? 그게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3분의 2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인 거예요. 통분을 좀 할게요. 얘는 12분의 8이 되시는 거고 얘는 12분의 6이 되시는 거고 얘는 12분의 그렇죠? 5가 되시는 거고 그렇죠?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이퀄이고 더해서 빼서 같아지셔야 되니까 12분의 11이니까 12분의 3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 되신다? 4분의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정의 내리고 다양한 확률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즉 확률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